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리동 4번지 때 신속통합재개발 진행사항 보고와 서울시 재개발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설명드리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수모고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리모컨이 조금 늦어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진행 순서는 재개발조합 직접 설립 추진위원회 소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이제 올 1월달에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과연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 그 주민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런 말씀도 주셔서 해제된 거 아니야? 진행된 거 맞아?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몇 년 내에 조합을 설립을 하는 그런 단계가 올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내년 말,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후년 초 불과 1년 몇 개월 내에 조합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계획을 물어볼 거예요. 그거를 여태까지는 이제 추진위원회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쭉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재개발사업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어떤 것인가 이럴 때 좀 설명을 좀 미리미리 드려놔야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 제도가 성공한 데가 어디 있고 또 이 제도를 통해서 뭐가 효과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동의를 하시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겠다 싶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고민 한 방에 해결하기 그 다음에 질의응답 그 다음에 설문서 작성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집에 갔는데요. 그 오리동 교회 우리 조종환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데 아까 인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냥 연락도 안 드리고 그냥 가서 초인종 눌렀어요. 인사드리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이 장소를 예배당을 우리 지역 주민들 발전을 위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 했냐면 돈 사용료 필요 없다. 그걸 앞으로 또 필요하면 또 써라.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리동교회 그 발전과 이 지역사회를 위한 마음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내빈 소개인데요. 오전 2시에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오셨었고요. 구로갑에 작년 출마하셨었죠. 그래서 여기 오리동에 사시는데 한 3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정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당정 협의를 비공식이든 공식적으로 할 텐데 우리 지역이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지 진짜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어떤 측면이든 간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좀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공 3동에서 오셨는데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이명택 위원장님 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이 좀 긴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카톡방 들어와 계신 분은 이 내용을 미리 아마 공지를 드렸을 거예요. 내용을 요약해서 드리면 주민 대표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신속통합 후보지로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구로구가 이제 탁월한 자연이나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지속되는 바람에 발전의 기회를 잃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서울시의 상황금 대개조 구상이나 기타 등등 발전 계획을 통해서 획기적인 발전이 눈앞에 오고 있다. 부디 월동 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명정대한 사업 진행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재개발이 완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 본인도 전문 그 행정사로서 어떠한 형태든 간에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바이올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린도 언제 한번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이제 또 주로 아마 기준이 되고 설명이 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시범 지역이 어디냐면 중구 신당 19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36일 만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은 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고 저도 이제 직접 찾아가서 그 사례를 좀 더럽게 했는데요. 이분도 역시 오늘 그 친척 결혼식 때문에 참석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소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중구청에는 이제 구청장을 포함해서 도시계획국장까지 해서 실무자들까지 그 추운 겨울날 현장에 가서 천막 쳐놓고 난로 펴놓으면서 동의서 받으셨던 그런 중구청의 진짜 아낌없는 지원, 주민들의 그 합심한 노력, 그래서 36일 만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았다는 기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그 준비를 했었는데 자꾸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틀다가 말았는데 유튜브에 신당 19역 재개발에서 신당 19역 36일 만의 기적 이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어디냐면 저 가까운 그 고척동 근린공원 있죠? 거기 근처에 이제 저희보다 1년 앞선 그런 지역이에요. 1년 전에 신속통합지역으로 그 선정된 이은호 위원장인데요. 이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구로구에서 인가받지 않은 그런 추진 준비위원장이라 아직 갇힘이라 이 앞에 서기를 겸손히 사용했어요. 그래서 대신 보내왔는데 거기는 이제 2년 만에 구역지정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대요. 그럼 저희는 1년 지났으니까 내년 이맘때면 구역지정이 되지 않을까. 구역지정이 돼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좀 힘 받는 데까지 우리 4번지 주민들께도 열심히 할 텐데이고 파이팅 하시랍니다. 지역 주민과 저희들 모든 분들이 파이팅해서 응원한다고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부족하지만 이건 저 개혁된 것이라 이걸 아셔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다는 걸 아니까. 네. 이게 저기이다 보니까 맥히기도 하고 안 맥히기도 해요. 그냥 이 상태로 할게요. 이건 이제 3일 회계법인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국내 2위입니다. 회계사 전문직들이 지금 한 4,500명 되는 조직이에요. 굉장히 큰 조직인데 거기서 주로 회계 쪽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 강사 그 부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인 중개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땄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업을 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집합건물 관리사 그것도 따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개발 관련해서의 그 경력은 2006년도에 그 뉴타운 붐이 한참 일어났을 때 오류 일동하고 개봉 일동을 합한 큰 그림에 5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그런 큰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하는 데 노력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개봉 일동 그 모아타운 3구역 추진위원장 겸 통합 행정지원단장으로 저희가 최근까지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우리 저기 그 공모 신청하는 데 통해서도 우리 팀하고 같이 신현준위원장님하고 같이 받은 적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지금 서울 스타타워예요. 역삼동에 있는
KPMG 삼성회계법인으로 잠깐 있었고 여기는 세무본부의 그 전문으로 재직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여기 뉴타운 광역개발사업 지정 추인을 저희 똥그라미 침대 3지역이 오리일동, 개봉일동, 궁동 일대 이 부분을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던 거 이때 아마 2천 몇 분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예,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제 손자, 손녀고요. 저희 아내와 그 다음에 사위, 딸, 며느리, 아들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들 중에서 보면 가족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면 그래서 얘기하고 말씀드립니다. 신석통합 후보지로서 선정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면 저희가 어떤 업체에서 스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번 의견투합해서 9명이 시작해서 직접 방문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인천, 그 다음에 저 이천 이런 경기도 지역까지는 최소한 가서 좀 동의서까지 받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밖에들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 만날 때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친 파란 동그라미가 누구냐면 중간에요. 그분이 신현준 위원장이시고요. 그 오른쪽에 그 빨간 동그라미가 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증거 사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서 보여드렸죠.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후원금을 좀 받아서 그동안 지적했는데 저 먹는데 하나도 안 썼고요. 소식지 만드는데 몇 천장인가 그런데 그게 한 8만 원, 그다음에 우편료고 주로 그게 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내 그 통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도와주셔서 또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1월 11일 6개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53,100제곱미터로 해서 좀 비교적 그렇게 큰 데는 아닌데 다들 물어보니까 이게 적당한 그 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커도 헤비하고 그때는 이제 다른 팀하고 컨소시엄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건설사. 근데 단독으로도 아마 명품 건설사가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그 토지거래 허가가 그거로 지금 지정되어 있죠. 오늘 그 설명회를 주최한 우리 구로 재개발사업조합 직접 설립준비위원회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 거 해놨죠? 외우기 쉽게 우리 H입니다. 조직 위에 있다고 그러는데 건방진소리고 일단 이거는 이제 발기인총회를 저희 집에서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진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모임이든 목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는 도시정비법 제31조 4항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재개발사업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구로구 재개발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사업기간 단축, 운영비 절감, 공공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빨리 전달해드리고 이걸 통해서 이걸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주민들의 분담금을 단 1 하나라도 단 1 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3개 지역 본부가 있어요. 오류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개봉동에 하나 있고, 고척동에 하나 있습니다. 3개 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류동에 이제 시범이 돼서 기반이 되면 개봉동, 고척동, 그래서 가능하면 구로구 전체에 뻗쳐나가서 주민들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고유번호증인데요. 이 고유번호증은 사실은 뭐 별거 아니에요. 이 단체는 임의단체예요. 구청이나 그런 데서 추진위원회 인가받은 조직은 아니고 여러분 동창회 아시죠?
그 다음에 친목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관 만들고 정식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한간에는 이 추진위원, 준비위원장이라고 해서 마치 이 지역이 유일하고 자기 외에는 추진위원장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임의단체예요. 고척동 2호 3번지 아까 말씀드린 1년 딱 저희보다 먼저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뒤에 1년을 쫓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조만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확정이 될 겁니다. 서울시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척동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고 주민 설명을 하든지 공고를 낼 거예요. 그럼 저희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언제 나왔지? 1년 만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1월 달이 됐으니까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이런 마스터 플랜이 나오겠구나. 이걸 기대하시면 돼요. 내년 1월이면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2개월이나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걸 갖고 뭘 짜더라도 그 안에서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건 큰 틀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 게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고척동 같은 경우는 공람을 한 번 했고 주민 의견 듣고 또 한 번 공람을 하는 게 재공람이에요. 그래서 11월 19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되는데 여기는 몇 년 만에 됐다고요? 2년 만에 됐잖아요. 그럼 우리동은 어때요? 내년 말이면 구역 지정이 된다. 늦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주로 모임 목적이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1월에 후보지 선정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중에는 해제된 거 아니야? 옛날처럼 개발한다고 말만 들어다가 이건 뭐 무산된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빨리 잡은 거예요. 잡고 그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그 일정도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4억을 지원을 해서 지금 굉장히 큰 회사예요.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데서 지금 현재 지난 6월부터 수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가 원래는 용역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면 2004년 6월이면 2026년 6월인데 고척동을 보니까 1년 6개월이면 하더라고요. 딴 데도 보고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이고 요거에 따라서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냐면 주민참여단 간담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 혹시 주민참여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 계세요? 참여한 분? 예, 여기 계시네요. 예. 주민참여단이 이제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3자가 하는 간담회를 할 거예요. 거기서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의견 제시하고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그림처럼 크게 대대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할 겁니다. 구청 주관으로. 이게 내년 상반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 중이랍니다. 한번 기대 한번 해보죠. 과연 혁신이 될까? 근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디자인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2024년 12월에 신속통합기획안이 수립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올해 말이고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1년 후 2005년 12월 내년 말이면 정비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희망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추진위원회 방식으로 갈 거냐, 조합 직접 설립 방식으로 갈 거냐, 조합 설립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손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조합 직접 설립 방식이 좋다. 이건데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정비계획 이반동의서라는 이 양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설명 좀 해주세요, 동의 좀 해주세요,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정비 사업에 대한 추인. 정비 사업을 이대로 추진하는 게 좋냐? 네. 그래서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할 거냐, 직접 방식으로 갈 거냐. 이게 1번하고 2번이 두 번째. 저희는 2번. 직접 방식이 좋습니다. 라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구역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구역계를 그린 것보다 좀 더 빠진 데가 있어서 더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협의해서 그럼 협의해서 이제 구역계가 좀 늘어나겠죠. 그럼 늘어난 거에 대해서 동의를 좀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도 한 번 더 확정하는 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그재그 기억하시면 되고요. 1, 2, 1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1.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게 괜찮겠구나 생각하시면 1년 동안 한 몇 개월 동안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래서 조합 직접 설립제도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양식이 디자인이나 이 양식이 누가 한 거냐면 서울시에서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이게 배포되고 있는 거고요. 조합 직접 설립제도에 대한 안내 이게 있잖아요. 여기서 요지는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많이 만들잖아요. 재개발을 할 때. 근데 추진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기간도 늦지 또 업체 지원을 받다 보니까 서로 시시비비가 막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다 싶어서 공공지원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아마 서울시에서 만들고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5년 12월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자마자 아까 보여드린 이방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시는 쪽으로 하되 추진위원회로 갈 것이냐 직접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되 저희가 지금 1년 앞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좀 생소한 거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을 안 한다. 안 했는데 뭐가 이득이 있느냐? 아까 이거 표 있죠? 이반동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쪼롱이 아니라 지그재그 121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조합 직접 설립에 50%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으면 이 방식으로 갈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직접 설립 제도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3번에 꽂혔어요. 사실 공공이 지원해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여기서 딱 꽂혔어요. 왜냐면 대부분 재개발 한다 그러면 다 돈 있는 것 같고 다 문제 있는 사람 같고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같다. 여러분들 의식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3번에 꽂힌 이유가 공공이 지원도 해준대요.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3번 꽂히고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오늘 또한 이런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반수가 동의하면 이 방식으로 갈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되면 도입이 되면 시간은 돈이잖아요. 근데 여기 진짜 이게 시간은 돈이에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재건축은 3년 9개월, 재개발은 3년 2개월. 근데 이걸 도입하면 1년 3개월이니까 평균 2년 내지 3년이 줄어든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사업 기간이 줄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어떤 비용이죠? 인건비 덜 들어가고. 또 어떤 거죠? 직접 투자비도 그렇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까요? 건축비 요즘 상승이 엄청 높잖아요. 2년 땡겨주면 건축비가 인상되는 거 그 전에 계약하고 계획 추진하니까 돈당기면 충당을 해요. 돈당기면. 그럼 또 한 가지 또 말씀하실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뭐가 또 있냐면 2년 동안 여러분들 그 1조를 갖고 1조 이게 1조 공사가 될 수가 있어요. 1조를 연간 2% 이자에
2년 동안을 한 계산해 보니까 400억입니다. 400억. 나누기 700명 해봐요. 5천만 원이 넘어요. 애들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현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5천만 원 줄여드릴게요. 그러면 저 도장 안 찍어주실래요? 찍어주실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실이에요. 시간은 돈인데 그것이 내 앞에 있는 현실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왜 서울시에서 기획하고 그 제안을 하고 할까? 근데 왜 많이 풀지 않았을까?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소문이 냈냐면 처음부터 75%가 달성이 돼야 저 직접 방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과반수만 넘으면 직접 설립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만 동의하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2, 3년 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천만 원 줍니다. 1인당. 그 다음에 건축비 상승되는 거 다운돼서 좋지. 입주 빨리 해서 좋지. 여러 가지가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게 문제다. 이제 이런 건 있더라고요. 75% 정도 돼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대요. 근데 과반수 넘으면 누가 해줘요? 구청에서 지원해줘요. 그 돈 갖고 75%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당 100이에요. 후원금 갖고 70% 넘게 동의서를 맨발로 뛰어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다 저기에 직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직업이 있고. 하지만 주민들이 도와주시고 통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70%를 달성한 겁니다.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식 변화와 여러분들이 해주겠죠. 자, 운영비가 절감되는데 약 한 3억에서 5억 정도 준대요. 네. 그러니까 구비하고 시비까지 해서 이것도 꽤 괜찮지 않아요? 추진위원회 갖고 그 업체에서 돈 미리 땡겨갖고 쓰는 거. 그러면 시공사가 그걸 이제 대신 나중에 갚아줘요. 근데 시공사는 공짜인 거야? 저희한테 부담을 다 매기는 사람들인데 결국 우리 돈 아니에요. 그 추진위원회는 가능 거치지 말자. 이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링크시켰는데 왜 시스템이 유튜브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아까 하다가 일부에서는 하다가 실패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보실 때 조합 직접 설립 제도 이걸 한번 검색해 쳐보세요. 이것도 나오고 신당 식구역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직접 좀 해드려야 되는데 시스템 연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유튜브에 조합 직접 설립제도 이렇게 치면 신당 식구역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금천구의 무지개 아파트 조합장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상계 오동 신속통합 추진 준비위원장도 나오고 여러분이 나와요. 중림동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금호동 그 21구역도 나오고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터디 하시면 저 사람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 경험도 하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적이 있지만 조합을 설립하는 동의서를 받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조합 설립 요건이 75%예요. 75% 이게 달성이 쉽지 않아요. 한 장이라도 모자르면 신청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3,600일 만에 어떻게 받냐? 요지는 중구청 소속인데 중구청 구청장님 통행을 포함해서 국장, 과장, 실무자들까지 총동원된 거예요. 참 그런 구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행복하겠어. 근데 저는 이번에 구로구청에다가 이걸 사례를 알려드리고 구로구청에다가 다음 주에 들어가서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좀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어떻게 하느냐? 중국처럼 천막치고 동의서를 못 받을 망정 설명회 같은 걸 좀 자주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조만간 가시화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창호 조합장 만난 그런 사진이고요. 혹시 전화번호 보이죠? 02-2256-7435 이게 조합 사무실 전화번호예요.
혹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배로서 좀 알려줄 건 좀 알려줘라. 그래서 전화 한번 하세요. 02-2256-7435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뭐 지금 한참 그 시공사 선정하고 그래요. 자, 중구 중림동 갈등은 29일 만에 했대요. 아직 서로 경쟁을 해요 지금. 그래서 동의율 75%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훨씬 넘었다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자, 그러면 신당 19역은 언제 후보지 선정됐고 언제 집이 다 될까? 이제 보니까 착공 예정일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2026년 7월. 네, 후보지 선정 어떻게 되면 2001년도 8월이에요. 그러면 얼마? 5년이에요. 후보지 선정되고 5년 만에 착공 들어가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5년 만에 착공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8년이면 준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개발 그러면 15년도 안 되고 10년 훨씬 넘고 대단하고 끊기고 싸움박질 하고 그래서 무산되는 게 많잖아. 여태까지 재개발 그러면 다 인식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불과 5년 만에 착공하고 불과 8년 만에 준공이 된다. 아니 부러운 얘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번 비교해봤어요. 이게 좀 잘 안 먹히는 거지.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이시죠? 그 글씨가.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신당 19역처럼 그대로 간다. 그러면 착공이 2029년 1월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죠? 6, 7, 8, 9. 앞으로 4년 좀 넘으면 우리도 착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로 보면 우리도 5년 만에 착공 들어갈 수 있고 8년 만에 준공될 수 있다. 시간은 돈이다. 분명히 신당 19역은 기적을 일어났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없다. 그겁니다. 이제 조합 직접 설립 제도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이 뭐 유튜브든 뭐 그냥 기사하고 막 그러는데 카톡에도 올리는데 오해 수준을 좀 넘어서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가짜 뉴스가 어떤 거고 어떤 게 진실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5%가 직접 설립 요건이다. 75% 동의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과반수예요. 과반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75%가 돼야지 직접 설립 요건이다 그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만 이제 앞으로 믿지 마세요. 75%는 얘기 뭐냐면 75%가 되면 서울시 예산까지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구 예산은 75% 아니라 50% 과반수 넣으면 됩니다. 공공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그분들이 몇 억씩 주면서 간섭 안 할 수 있어요. 지도관도 켜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약은 쓰다. 예방주사는 좀 아프다. 그렇지만 내 몸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섭을 초창기에 해서 FM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간섭해주고 참견해주고 하는 그 정도를 걷고 하다 보면 기초가 튼튼해서 앞으로 조합 설립 때도 꾸준히 기초가 튼튼해야 집도 잘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간섭이 심한 건 조금 받아들일 수 있다. 보약은 쓰니까. 이렇게 했었고요. 소유자 의견이었는데 소유자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신당 19회를 가니까 거기에 주민 2층에 주민협의체 그래놓고 조합 설립하기 전에 사무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 주민협의체하고 위원장하고 협의체 위원들하고 이게 주민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하고 회의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소통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외부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공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 감독하고 위촉을 공공에서 주민들이 저 사람 안 되겠다고 그러면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향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영향할 게 없고 그거는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자, 구청장이 주민협의체를 이미 선발하는 거 아니고요. 공모를 해요. 하고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700이니까 5%만 하면 되니까 35명이면 되는데
50명이 지원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 30명을 하려면 방법은 추천이에요. 추천. 그러면 공평하죠? 네. 근데 누구가 이뻐서 막 지명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으로 친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조금 오해입니다. 잘못된 얘기고요. 이게 잘 안 돼서 지금 좀 답답합니다. 하여튼 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고요. 공개 모집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는다. 전문가인데 변호사, 건축사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은 법밖에 몰라갖고 법대로 안 하면 패스를 안 해요. 죄다 누가 일을 하냐면 부위원장, 주민대표,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대표가 주민협의체랑 일을 많이 하고요. 위원장은 뭐냐면 법대로 됐는지 절차대로 됐는지 이거를 공공을 대신해서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 거의 없어요. 이게 참, 힘들어. 그 다음에 구청장이 조합장을 임명한다? 이건 진짜,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구청장이 조합장을 왜 임명해요? 조합 창립청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이를 진짜, 나 좀 놀라 자빠지겠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주민대표는 총회 수립권이 없다? 창립총회는 누가 수립하냐면 주민대표가 해요.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창립총회의 의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 뉴스예요. 그 다음에 정비업체를 공공재원자가 선정한다? 선정을 하겠죠, 위원장이. 근데 그것도 역시 공개 입찰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설립 후, 이것도요. 조합 설립한 다음에 집행부가 나오는데 조합장하고 그 임원들 몇 명만 나오면 외롭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산인데 누가 도와줘? 그래서 협력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공개 모집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임원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여러분 법 공부를 안 하면 맨날 위원장이 법으로 따지면 그거 밀려요. 그리고 주민들이 뭐 물어보면 글쎄요,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조합장, 그런 위원장 믿고 뽑아주겠어요? 절대로 안 뽑죠. 이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페이지는 뭐냐면 김정용 대표 변호사라고 그 법률사무소 국토라는 그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앞에 여기에 지금 제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선전이 아니라 공부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공짜고 인터넷 그 홈페이지 여기만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제 마이 페이지인데 지금 저희가 진도가 큰 거는 한 3개 끝냈고요. 6개 중에서 한 70% 정도 가까이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심파스가 뭐야? 신심패스가 뭐야? 그래서 신심파스의 동생이에요. 그랬어요. 시원한 게 뭐예요? 막 지근지근 아프고 할 때 신심파스 있잖아요. 그 붙이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신심패스로. 기억하실 때 신심파스라고 기억하실 때. 신은 믿을만하다. 아까 3번에 내 꽂힌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고 법대로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 바람이에요.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데 여기서는 공공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 위원장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준법 정신에 의해서 하는구나. 여기에 꽂혀서 제가 신을 했어요. 믿음 신, 신뢰. 그 다음에 신은 뭐냐? 신속이에요. 아까 신속은 돈이라고 제가 시간은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는 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의서를 받아보는 거야.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만 기다려봐. 내가 아들하고 상의 좀 하고. 하는 차세.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아직 아들이 생각 좀 해보래. 이래갖고 자꾸 늦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이거 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됐고 인식이 됐으면 조합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이 일단 믿음이 가잖아요. 믿음이 가면 그래? 왔어? 그래?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믿는데 빨리 한다는데 누가 그거 동의서 갖고 기다려 그렇게 합니까?
그래 왔어. 또 와. 이렇게 하죠. 자, 여기 시간이 돈이다. 여러분들 그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 조합장님 인터뷰 유튜브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분 거는 진짜 들어야 돼요. 시간은 돈방을 아니에요. 조합을 운영하는 데서 직접 설립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조합장을 2번이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들을만 합니다. 네이버 이게 시간이 나오잖아요. 06시 이 설명회 준비하느라고 요즘 밤잠도 좀 몸살 나갖고 지금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거 고생하는 보람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잠깐만요. 됐어요. 추진위 방식하고 조합 직접 설립 방식이 어떤 건지 좀 할게요. 조합 설립 방식은 3년 소요되는데 직접 설립 방식은 0.5년에서 1년 소요돼요.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을 추천하니까 개인이 친분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우호적인 사람을 추천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좀 더 편파적으로 갈 수도 있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모를 통해서 주민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이 있다. 그래서 업체로부터 선정을 받아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차익을 한단 말이에요. 빌린단 말이에요. 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갖겠다. 시공사가 직접 갖겠다 해서 하는데 우리는 공공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설립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죠. 자, 그리고 그건 얘기가 그래요. A팀, B팀, C팀으로 분열됐다. 이게 뭐냐? 비대위에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하고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뭉쳐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합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전문업체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정비업체로부터 돈을 빌렸으니까 거기 말에 많이 좌우가 되고 입찰할 때 그 평가표가 있어요. 업체 평가표, 평가 기준표. 그것이 지금 친한 정비업체나 그 업체에서 컨설팅 업체에서 만들어주면 그 업체의 기준 이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투명해진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그 표준 심사평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신패스로 시원하게 신신패스로 우리는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도입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조합원의 이익 중심으로 가야지 절대로 업체 이익 중심으로 가면 안 되겠다. 저희 지역이 재개발 최적지 3대 요소가 있어요.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저희는 상가 비율이 거의 없어요. 상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참여. 저희가 70% 넘는 동의를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조직이 타이에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자율에 의해서 만든 순수한 봉사 조직이에요. 작년에 9명이었죠? 지금은 16명이에요.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셔서 이 재개발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되 앞으로도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 갖고는 택도 없어요. 저희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 자제를 묻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하면 처음 나오는 게 분담금이잖아요. 자, 분담금인데 이 분담금이 어느 정도에 좀 맞아야 되는데 내 땅은 조그매요. 내 집은 아주 작은데 새 아파트를 갖다 분양을 받으면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분담금에 대한 이 시스템, 스트레스가 엄청 큰 거야.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동의서 제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 막 내라고 하지 않아요. 동의서 제출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분양 신청을 꼭 하시고요. 이게 관리처분 단계거든요. 쫙 훑어놓이 갔을 때 이게 뭐냐면 분양 신청이 관리처분 계획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양 계획 약까지도 하세요. 왜 하시지 않으냐면 이걸 안 하면 현금 청산 대상돼요.
현금 청산 대상자는 뭐가 될 줄 알아요? 그 땅이 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감정평가 금액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시세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양 계약까지도 하시고요. 잔금 뭐 착수금 내고 아니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나 할 때 잘 보시고 프리미엄 받고 파시면 돼요. 집은 10평을 갖고 있든 5평을 갖고 있든 그 프리미엄은 여러분들이 가치고 여러분들이 이 조합원의 그 프리미엄이에요. 그렇게 아셔서 동의서 제출한다고 큰 문제가 아니라 문제 생길 게 없어요. 빨리 가는데 지금끼리 이 동의서예요. 뒤에 나올 겁니다. 동의서는 뭐라고요? 저축이라고 합니다. 저축. 네, 볼게요. 자, 그래서 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되니까 이거 명시해서 꼭 분양 계약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개인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세가 날 지금 갖고 지금 생활하는데 재가결 되면 어쩌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 월세 100만원, 1년 1200, 10년이면 1억 2천이다. 근데 여러분이 받는 조합원에 따른 프리미엄이 1억 2천만 되겠어요? 네. 저번에 광명시장 갔더니 5억 붙어 있더라고. 5억. 와, 그래서 이게 큰일 났네. 우리도 그 정도 이상 내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해야죠. 네. 그래서 프리미엄보다 이 월세 모은 거는 월세 그 손해보는 프리미엄이 훨씬 크다. 그럼 그동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좀 뭐 답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근데 주변에 우리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그 월세에 대한 보장은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이 곡선 자체가 그렇습니다. 곡선 자체가 이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 피크를 쳐요.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 단계가 관리처분 단계거든요. 그때 꼭지를 딱 잡아요. 그때가 가장 높을 때예요. 가격이. 지금 이제 분양가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 건설 비용도 좀 주춤하다니까 좀 혹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저번에 나왔던 88 대책 있죠? 그걸 제가 이제 쭉 보니까 너무 반대예요. 그래서 좀 취약해서 내가 블로그에도 올려드렸는데 거기를 보면 용적률은 곧 돈이거든요. 용적률이 10%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00가구 짓고 10가구 더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분양을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수입이 더 늘니까 분양가는 돈 나가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1배 해준다고 하니까 기대해보죠. 아직 법 통과는 안 됐어요. 대신 해줄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해갖고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도 그 지역의 사정에 의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조정을 해준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85제곱미터 이하를 얼마까지 의무적으로 제한했어요. 근데 그거를 완화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좋은 그 타이밍에 저희가 신속통합 후보지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 되는 게 좋은데 동의서로 하나로 됐으면 좋겠어요. 동의서를 많이 제출하셔서 좀 속도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동의서 받을 일이 상당히 많아요. 단계마다 할 일이 많아요.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그 갖고 계신 그 재산에 대한 거는 종전 자산 평가액이라고 해요. 이게 감정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뭐냐, 종후. 아파트를 진 다음에 가치는 얼마냐 환산한 거고. 근데 질려고 그러면 원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뺀 그게 총 비용이에요. 그게 해서 비율을 나눠보니까 비례율은 비례율이에요. 근데 비례율이 몇 달에 쭉 봐도 여기 고척동도 1.0인가 그래요. 거의 대부분 1.몇이에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1.2다, 1.3이다, 1.5다. 큰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종전자산 평가액이 줄어들면 비율은 높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 집에 대한 지분에 대한 자산 평가가 그만큼 덜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점 몇이 됩니다. 저희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속도 높여주고 제도 우리가 좋은 제도 받고 일치단결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 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개인 감정평가 곱하기 비례율을 하면 이게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권리가액.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그냥 권리가액 이렇게 하시면 이거 어디서 설명이 들었는지 굉장히 좋은 강사가 나왔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네, 권리가액. 이렇게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네. 권리가액입니다. 권리가액. 자, 총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분담금을 고지하게 돼 있어요. 4번에 걸쳐서. 의무적인데 정비계획 수립이 되는 내년 말쯤에서 한 번 나올 거고 그다음에 조합 창립총회 할 때 한 번 할 거고 분양 신청할 때 한 번 할 거고 관리처분총회 할 때 한 번 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작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떨어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좀 더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문제가 나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고민 한 방에 해결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4번부터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세입자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혹시 세입자 오신 분 계세요?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세입자가 이제 걱정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설명회 갔다 왔는데 무슨 세입자하고 얘기할 때 하나라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냐면 임대주택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시겠죠? 그 지역 내에 거주하시던 그 임차인들은 딴 데로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그 임대 아파트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연세가 많아서 재개발 동의서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0세 시대에 내 나이가 몇인데 그 언제 개발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8년 만에 될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월세 그러셨잖아요. 그걸 갖고 주택연금을 하시면 월세가 돼요. 작은 것은 자기 거리 쓰시고 큰 거는 주택연금으로 해도 평생 나오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개발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됐을 때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 뭔가를 결정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좀 그리고 월세 수입에 대해서 감소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1+1은 우리 단독 세대 월세 받는 분들이 대지가 넓으시잖아요. 40평, 50평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1+1이에요. 이런 평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자산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에서 내가 신청한 그 아파트 가격보다 높으면 한 채를 더 주든지 돈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를 그런 식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논리예요. 1+1이 있습니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요. 옆 동네가 이제 고층 아파트 쓰고 막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거냐? 해야죠. 하셔야 돼요. 단합해서. 그다음에 분담금 아까 말씀드렸죠? 자격 유지 되도록 하셔야 되고 조합원 자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재개발 지역으로 해서 선정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된과 동시에 지나가서 조합 설립이 되면 자연스럽게 조합원이 되시는 거예요. 재개발 지역은 그렇습니다. 동의를 안 해도 정든 이유가 친구가 해 계실 때가 이건 그럴까요?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이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죄송한데 혹시 파시게 되면 그 최대한 금액으로 파시고 엘리베이터 있고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있고 조금 더 지금은 넓은 평수의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그런 데서 사시면 좋은데 위양은 친구랑 같이 가서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10번째
이사하는 거 귀찮고 엄두가 안 난다. 이 엄두라는 얘기가 어디서 우리 할머님이 그랬어요. 충청도 양반이라고 그러셨지. 이게 사투리 같아요. 엄두가 나지 않는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 평생 그 집에 살았는데 어떻게 짐을 쌓이는 짐을 언제 치우고 언제 정리해요? 엄두 안 나시죠?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비를 드려요. 그럼 이주비 할 때 이사비용 드리니까 아끼지 마시고 가능하면 포장 이사를 하실 때 좀 빵빵한 대로 아주 손도 안 대고 다 알아서 잘해주는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재개발 성공의 기본 요소는 저희 그 안내문에도 있지만 공명전대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신심패스고요. 이게 공명전대입니다. 그래서 공명전대 공평해야 되고 밝아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 대자가 뭐냐면 대의라고 썼잖아요. 이 대의가 뭐냐면 하늘의 뜻 아니에요. 조합원님들의 뜻, 우리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재개발을 꼭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대자를 넣습니다. 대의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증대. 그러면 결국은 수입이 증대될 수밖에 없어요. 명분 단지가 들어오고.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리할 건데요. 공공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잘 진행되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노력하고 구로청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5년도는 그 진행 과정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요. 간담회도 하지, 설명회도 하지, 그 다음에 동의서 좀 내주세요 하기도 하지. 하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을 바라보세요. 후보지 선정 후에 8년 만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신당 19역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입주를 합니다. 중국이나 입주는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부터 7년, 지금부터 4년 후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신당 19역처럼 동의율을 36일 만에 75% 조합 동의를 낸다면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그 해답은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도입하면 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동의서 제출은 이게 계속 내거든요. 한 몇 번 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우리 프리미엄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의서 아까 이 가치가 올라갔네. 조합 설립할 때가 또 많이 올라가긴 해요. 근데 그거를 동의서 받으러 온다. 야, 한 단계 뭐가 올라갔구나. 그게 보시고 흐뭇하게 사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패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아들내미가 상의하겠다고. 좀 이웃하고 상의. 아니다. 그래? 동의서 갖고 와. 사인. 그게 패스예요. 그래서 신신 파스가 아니라 신신 패스로 했습니다. 분담금은 입주하려는 분의 몫입니다. 그 자금이 어렵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이 조합원 자격이 아무 때나 오는 것도 아닌데 이 기회에 지금 낙후돼 있고 거래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절대로 손해가 아니니까 꼭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그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비실 건데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멋지게 디자인만큼은 돈을 아끼면 안 돼요. 디자인이 아주 좋으면 명품이 됩니다. 이제 그 복습하는 거라. 지금 퀴즈는 아니고요. 잘 나와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가 신통으로 됐는데 이게 몇 퍼센트를 낸 거예요? 정답이 나왔는데 안 보이시죠? 끝에. 잘 안 보이시고 70.2%예요. 질문이었는데 또 이렇게 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모두예요. 토지 등 소유자 모두. 여기 심지어 지상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얘 때문에 얘 탓을 하는데 얘 때문에 좀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신당 19회는 며칠 만에 75% 동의했다고요? 예, 36일 맞습니다. 예.
제가 아주 정확히 아셨나요? 그다음에 조합 직접 설립제도의 가장 특징은 뭐죠?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안 만든다는 거잖아요. 조합 직접 설립 시 단축 기간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줄어든다고 그랬죠? 아니요. 그 3, 4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나와 있기는 2, 3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2년 이렇게 합니다. 2년이면 1조면 2%고 2년이면 400원. 그래서 1인당 나누기 했더니 5천만 원이 넘더라. 이거는 진짜 계산기가 잘못했나 해서 좀 봤는데 신당 19역은 우리 이건 착공은 언제나 우리 그냥 앞으로 4년 후에 착공하자고요. 2029년이니까 4년이니까 5년이네. 4년은 맞아요. 자, 기억해 주세요.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누가 지원하죠? 서울시나 구로구청,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조합 직접 설립 제도 도입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정비계획 2반 동의서 이제 내년 말쯤 나올 텐데 거기에 아까 표시했죠. 직규제고 1, 2, 1. 그래서 직접 설립에 동의하신다는 분이 과반수면 그 제도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과 추진위원회에 대한 애칭이 있어요. 저희 그래서 조직 위에 있는 조직이라 조금 무서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기억하실 때 조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로 모시고 열심히 봉사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퀴즈인데 제가 후원금이 그게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 조그맣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치약도 그냥 뭐 그런 치약은 아니고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치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이다 그러면 손 드세요. 동의서 제출은 무엇이다? 손 드세요. 네, 손. 예. 네, 손 드세요. 어머니. 문이다. 비슷했는데. 예. 네? 돈 아니고요. 저축이 맞습니다. 저축이 맞고요. 하나 갖다 드리세요. 네. 손 드신 분. 손 드세요. 지금 맞추신 분. 네. 저축 아시겠죠? 동의서 한 장 왔어. 그럼 이거 한몇 천 올라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시겠어요? 네. 무슨 얘기입니다. 저축입니다. 저축. 이게 지금 안 되네요. 저축이. 저축 나왔어요. 아유, 됐고. 자, 우리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려면 무슨 제도를 도입하면 될까요? 이건 빨라데요? 무슨 제도를 도입하면 될까요? 예, 우리 선생님 하셨어요. 네. 조합 직접 설립 제도입니다. 이 앞에 계신 어르신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받으신 종이 보면 직접 설립 추진준비위원회 활동에 동의하시냐 동의서가 있을 거예요. 동의서 받으셨나요? 네. 동의하시는 걸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이름 안 적을게요. 동의. 제가 아주 설명이 좀 부족한 거예요. 저희 조합 추진준비위원회가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어요. 이 설립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해 주셔야 그래 저희 힘나요. 여러분들 후원금보다도 이 지지,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동의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일단 나가실 때 혹시 동의서에 그냥 사인을 하시면 돼요. 네. 질문은? 예. 저희는 그 조그만 빌라 3개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잠시만요.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계세요. 제가 마이크 드릴까요? 왜냐면 다 알아야 되니까 우리 목소리가 얼마큼 좋으신지도 검증해야 되니까 마이크 드릴까요? 자, 임원들이 꾸준히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공입니다. 공. 재개발 조합이나 추진위원들이 머리 싸매고 해야 될 거예요. 공부. 공부 다 같이 공부 안 하는
자, 공부입니다. 공부요? 네, 됐죠? 공부. 자, 아까 조합 직접 설립 이거 빠르셔야 돼요. 직접 설립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동의율이 얼마? 손 드셔야 되니까. 손 드시고. 저기 과반 안 돼. 과반 이게 틀린 거예요. 과반수로 했어요? 네, 과반수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손 드세요. 손 들고 계세요. 네. 과반수입니다. 진짜 어렵네요. 다음에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네 글자로 신집해서. 우와 정답!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선생님 진짜 정답이세요. 신심 패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신심 파스 말고 신심 패스. 전 믿을만 하면 가요. 좀 늦더라고요. 근데 빨리 간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는 제도. 여러분들이 방점을 주시고요. 거기다가 덤으로 아니죠. 같이 신속하면 그런 데를 밀고 여러분들이 제도를 도입하셔야 될 거예요. 신심 패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몇 개 남았을 거예요. 많이 남았네요. 5개 남았대요. 그러면 11월 생일 계신 분, 11월 며칠이에요? 두 분하고 해갖고 11월 2일보다 지금 가까운 분이 당첨이에요. 네? 1일? 또요? 예? 그러면 이쪽 당첨이시네요. 치약 갖다 주세요. 손 번쩍 드세요. 네. 그러면 좀 어려움을 내야 됩니다. 저희가 신통 후보지로 선정된 날짜 아시는 분? 진짜 무지하게 쉬워. 저분은 안 돼요. 저분은 왜냐면 저분은 신청이 되거든. 저 뒤에 계신 분이 신현준 위원장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하셨어요. 무지하게. 네. 그 뒤에 밖에 있는 우리 위원들 계신데 진짜 그분들 눈물겨요. 제가. 네. 제가 그 뜨거운 여름에 너무 고생 많은데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요. 이 재개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저분들하고 같이 할 거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지? 우리가 신당 19역처럼 가면 몇 년 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손 안 들고요? 손 드셨어요? 조금 드셨어요? 다시 한번. 자, 우린 됐어. 먼저 갖다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죠? 3개. 답은 여러분들 컨닝하시면 돼요. 동의서 만들어 다니는 외부 업체들 있죠. 네. 아주머니들 계시고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여기 답이 있는데. 답이 나한테 물어봐. 이게 답이 맞아? 맞습니다. OS 이게 뭔가 했더니 아웃소싱에 아웃에 O, 소싱에 S를 붙여갖고 OS 요원이라는 것은 난 무슨 KGB 요원인가 했어요. OS 요원의 약자는 아웃소싱 요원들의 약자입니다. 기억하시고 2개 남았나요? 이제 할 게 없네. 제 생일은 며칠일까요? 이거 보면 안 되고. 네?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까치산요? 저 강원도에서 왔는데 어디세요? 경기도 시흥 밀려 왔는데 또? 아니야. 그거 엎드러지고 무릎 닦대요. 자, 안양에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옆에서 얘기해. 까치산이라고 이렇게 많이 왔어. 대구. 정말요? 대구. 아니, 볼 수도 없고. 네? 검단 꽤 뭔데? 저기서 언제 오셨어요? 어제 오셨어요? 이 설명회 때문에?
자, 대구 검단 당첨입니다. 2개 더 드릴게요. 자, 이것으로 거의 설명 마쳤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조금 지연되고 했던 부분 죄송합니다. 이 설문서를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 공모 신청할 때 동의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인적사항 좀 써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연락드리고 안내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처음에 설명회가 도움이 되었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갖고 계시죠? 뭘로 동그라미 쳐야 되는지 아시죠? 네.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느 부분인가요? 이게 물어보겠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다음 설명회를 위해서 하나의 지침을 저희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영 아니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써주시는데 없으면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신속통합 공모 신청 시 동의하셨나요? 그래서 동의하신 분은 네인데 작년에 동의서 내신 분은 네 하시면 되고 안 내신 분 중에서 작성하신 분 있으면 아니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합 직접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 들고 동의를 하실 거면 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립제도, 직접 설립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왜냐면 일일이 가서 여쭤보기 힘드니까. 볼펜 좀 주세요. 볼펜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여러분들 혹시 나도 좀 봉사자로 한번 뛰고 싶다.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거기다 써주세요.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 추진준비위원회를 뭐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글쎄 말이에요. 아직 좀 더 겪어봐야 되니까 좀 더 겪어보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저희 추진준비위원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Q&A 들어갑니다. 아까 질문하셔야 될 분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닦아주세요. 제가 지금 감기가 있어서 물 좀 먹겠습니다. 네. 세입자에게 지금 한 4년째 세를 주고 있는데요. 빌라 작은 거요. 네. 그런데 아까 세입자도 임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분한테 도움이 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모르니까 계속 그분하고 이렇게 그냥 가격을 올리지 말고 앞으로도 쭉 계속 그 사람을 살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세입자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그게 저한테도 도움이 좀 되기나 하는 부분이 혹여 있는지. 그게 이제 뭐냐면 자격은 돼요. 왜냐면 특별 자격으로 줘요. 근데 이제 순위나 이런 게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격은 되는데 순위가 밀릴 수 있다. 왜냐? 그런 신청자들이 많으면 당연히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듣기 결정되니까. 요거는 이건 전문업체하고 얘기가 어제 끝난 거예요. 제가. 왜냐면 설명회를 해야 되니까 분명히 이게 얘기가 나왔을 것 같다. 그래서 얘기가 끝났는데 우선 거는 그냥 일반 저는 이걸 물었어요. 소득 기준도 따지냐. 그죠?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을 많이 따져요, 임대는. 그래갖고 통장을 죄다 그러니까 조회를 해서 소득 이하가 돼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소득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전문위원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특별 그 지역에 사셨다가 어쩔 수 없이 개발되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특별 조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특별 조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쉽게 하지 마시고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드릴 테니까 이 번호는 지금 문자에 한번 주세요. 아니면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 말씀 드리고 제가 또 할 테니까 일단은 주세요. 문자 주세요.
근데 분명히 이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개발은 세입자 대책을 그 계획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안에 포함시키게 돼 있어요. 의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또 뭐 말씀하시죠. 예. 여기 마이크 주세요. 아, 오늘 바쁘시네. 예. 오늘 약속이 있으시다가 약속이 어그러져갖고 올라와서 고생하시네요. 네, 직접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많은 그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연구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이 직접 방식이 16년도에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많이 홍보가 안 돼서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재개발 재건축들이 추진위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거를 동의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추진위 방식도 어떤 고민될 만한 장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뭐가 있을까. 그 좀 비교를 좀 해서 물론 이 방식이 너무 좋고 무조건 재개발은 속도가 우선인 걸로 네,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속도죠. 신뢰할 속도인데 추진위 방식도 어떤 게 속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그거를 고민하기 위한 어떤 고민될 만한 장점은 없나. 좀. 그게 쉽게 얘기하면 추진위 방식도 장점이 있지 않느냐. 그쪽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대부분의 협약서, MOU를 맺어서 컨설팅 계약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조합 설립할 때까지 비용을 여러분들 지원을 한다. 하되 그 돈은 조합 설립이 되면 주는 조건으로. 근데 그걸 누가 주냐면 또 저희 주민들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시공사가 그 돈을 물어줘요. 그리고 이 돈 갖고 저희한테 분담금으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운영비나 이런 거를 이게 순수히 운영비만 3억 5억씩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동의가 과반수 넘기고 75% 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데 저는 논리가 그거예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75%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조합 설립을 위해서 75% 받는 게 어렵지 직접 설립 방식으로 하는 게 어렵다. 조합 설립 동의서 받으러 갈 때 동의를 동의하시는 분은 이걸 동의하실 거다 이거죠. 저는 그 논리예요. 근데 이거를 멈칫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동의율이 안 맞게 되면 여기는 돈을 꺼다가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구 예산 갖고는 택도 없으니까 거의 40%밖에 지원 안 되니까 시 예산까지 해야 3억, 4억, 5억이 되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조합 직접 설립 조건을 갖다가 좀 쉽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동의율이 저희 70%가 넘어요. 이 70%가 넘는 이 아까 주민 호응도 참여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이걸 권장하고 이걸 가능성이 높은 데가 뭐냐면 주민 동의율이 70%대가 되는 데는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썼잖아요. 재개발의 최적치라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위 단계에서 업체에다가 왜냐면 잘 모르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거기다가 동의율 겨우 50%좀 넘겨갖고 겨우 신통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75% 어떻게 할까? 그 75% 돌리려면 OS 요원들 OS 돌리고 막 하려면 그 돈은 그 업체에서 그 차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입이 아니라 그렇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75% 달성해서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2년이 늦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업체를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이제 신세도 짓고 나름대로의 그 많은 정도 들었고 아무 그렇긴 하니까 그다음에 가장 유리한 방향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 조합에서 힘을 써요. 그게 유책 아닙니까? 그게 공정합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자,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입찰을 했어요. 근데 이 8등짜리가 있어요. 8등. 네? 8등이면 어떻게 돼요?
8등이면 아예 대의원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8등짜리면 잘려야 되는데 조합에서 어쨌든 그동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자, 대의원의 심의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8등까지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대의원들이 다 팬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친하거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동안 많이 유대관계 있었고 자, 투표하십시다. 그럼 급하기가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오죽하면 이걸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건 그래서 뭔가가 이 불합리한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근데 제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돈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도 해줘.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선정이 되면 참 좋은 제도인 거는 분명하다. 다만 이거에 대한 설득과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좀 동의를 많이 높여서 갈 수 있다면 믿음직하게 빨리 가서 패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추진위원회도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거예요. 내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추진위원회. 내 돈이 왜 안 들어가요? 나중에 분담금을 다 합쳐서 들어오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 돈 안 들어가지. 뭐 한 개는 또 뭐라 했어? 몇천억 공사인데 그 몇억 갖고 뭘 그러냐 그러는데 몇억 갖고 나누게 해봐요. 돈 100만 원 이상 돼요. 돈 100만 원 내라고 하면 누구 줘요? 땅 파면 돈 나와요? 아니거든요. 현실이 그런데 너무 스케일을 크게 하다 보니까 겁도 없이 자기 돈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남의 돈 아니에요. 다 자기 돈이라고. 그게 집행부가 그런 어떻게 하면 좀 세이브할 수 있느냐.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 일부에 그 말씀. 다른 건 몰라도 디자인만큼 돈을 들여야 된다. 디자인을 잘하면 몇억 가치가 더 크게 올라가요. 좀 길어졌나요? 또 말씀하시죠. 자, 설명 없으시면 아까 1부 때 한번 말씀하신 부분, 질문하셨던 부분을 이제 보충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중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따져보면 부담되고 그다음에 이사를 가야 되고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감하는데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할 경계에 대한 자격도 없어요. 왜냐 평당가가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분양가가 대충 얼마나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하고 관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계략의 그 감정가액을 다 계획을 통제한다고 아까 그랬죠? 총 4번째,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 시기가 내년 말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남았는데 가끔 자주 여러분들하고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구청에서 주관할 때도 제가 아마 여러분들하고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그 카톡방이나 어떤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 번호는 공개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이제 또 통화 중인데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든지 하시면 제가 충분히 아니더라도 성심껏 답변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만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